DBMS 1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 이거예요. 이걸로 이제 수업 페이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크롬은 새 페이지 열어 두시고요. 일단은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업 페이지는 여기 화면에 써진 대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 부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수업 페이지가 나와요. 이 수업 페이지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 때 사용할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는 주소 이것만 입력해도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따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곳에다 기록해 두시면 되고요.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운영체에 상관없이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수업 페이지 입력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 수업은 주말 오후 2시 수업이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이 DBMS라는 이 수업은 뭐 C 언어, 뭐 자바, 그리고 또 파이썬이 있죠. 이런 기초 언어랑 엮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언어 하나 골라서 공부하고 있으면 좋고요. 수업은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진행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수업하고 또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50분 수업 쉬는 50분 수업 시간 진행하고 10분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이라는 게 늘 50분으로 고정되진 않습니다. 쉬는 시간은 고정해 드릴 건데, 이게 그날 나가는 진도 내용에 따라서 50분보다 조금 더 초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쉬는 시간은 그래도 일정하게 보장해 드릴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 녹화되는 화면 있죠? 이 화면은 제가 영상으로 복습할 때 도움이 되게 올려드릴 거고요. 목소리도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영상은 여기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밑에다가 올리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복습할 때 들어와서 링크를 클릭해야 되니까. 수업 자료 사용했던 거나 뭐 복습 자료, 영상 자료, 아니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도움이 되는 자료나 또는 참고할 만한 페이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업 페이지는 오늘 반드시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료는 수업 페이지에 항상 올려드릴 거고요.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올리고 나서 뭐 제가 저장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새로 고침 한번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고침 하면은 변경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제하고 DBMS 관련된 내용만 진행할 거예요. 직접 사용하는 수업은 웹개발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랑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DBMS 하나로는 이쪽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또 DBMS 숙련도를 올려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면 시너지가 있겠죠. 가입해야 하는 뭐 페이지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구글부터 해야 돼요. 이 구글은 평소에도 좀 많이 사용하니까 계정이 있을 거예요. 당장에 뭐
유튜브 요즘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는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안 한다면 없겠지만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용하던 계정 말고 새로 만드세요. 공부나 취업 용도로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계정은 수업이나 뭐 또는 공부 아니면 취업 같은 거 할 때 쓰면 돼요. 통합해서 어떤 분야를 사용해도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든 또는 공부하든 한 계정으로 통합하고 원래 쓰고 있던 계정이랑은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깃허브 있죠? 깃허브는 이 수업에서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깃허브를 보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입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 얘는 지금 이 수업에서는 사용 안 할 거지만 이제 다른 수업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미리 만들어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깃허브는 이게 어느 분야든 개발자가 필수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니까 좀 여기 사용법도 익혀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입할 때 사용한 지메일 계정 있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메일로 가입했는지랑 뭐 깃허브 이름 설정한 거 있죠? 유저네임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으로 프로그래머스를 보자면 이거는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로그아웃 해놨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가입하기 전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려고 또는 뭐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은 여기 밑에 깃허브 있죠? 이거는 고양이 마크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가입이나 로그인 할 때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깃허브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깃허브 계정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깃허브에 연결된 본인의 개인정보가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안 했으면 자동으로 가입돼요. 여기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는 나중에 이 채용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개발자를 구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채용 정보는 여기 커리어 있죠? 여기 커리어 여기서 보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춤 채용 공고 이런데 가면은 이제 채용 중인 기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원하는 직무, 경력, 연봉 뭐 이런 것 이런 선택사항을 해서 필터링을 거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볼 일이 없죠. 대신에 여기 스쿨 쪽 있죠. 스쿨 쪽 보시면 코딩 테스트 연습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언어에 MySQL이라고 있어요. 자, 이 수업에서 배울 DBMS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 있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코딩 테스트 연습 그 전에 스쿨을 클릭해야죠. 코딩 테스트 연습 클릭하고 언어를 이제 MySQL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뭐 처음이니까 0번째 레벨은 없고 1레벨부터 있네요. 여기서부터 쭉 푸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나씩 풀면 되는데 지금은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타이핑 클럽, 여기도 보시면 구글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사인업은 회원 가입이에요. 로그인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인업 위드 구글 하면 이렇게 프로필을 체크하는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넘어가니까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스타트 버튼 있죠? 스타트 버튼 누르면 뭐 이런 영상 같은 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는 그냥 영타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영타 연습하는 건데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사용법이에요. 타입 F키,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F를 눌러라 라는 건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 나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F 누르면 되는데 뭐 만약에 제대로 눌렀는데 입력이 안 됐다, 그럼 그때는 한영키 누르시면 돼요. 지금 한글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되죠? 저 J키 눌렀는데 한영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바꿔주시고 J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여기 컨티뉴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거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챕터가 끝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는 초반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을 때 해두세요. 본인이 이제 영타에 좀 버벅거린다 그러면 영타, 왜냐면 이 수업은 다른 프로그래밍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영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버벅거린다 그러면 좀 따라치다가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링크가 수업 페이지에 가보시면 있어요.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해드린 것도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가입을 못했다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질문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따로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다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있는 날에는 질문해도 돼요.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 시작 전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하고 나서는 좀 오픈 채팅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면 1대1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들어오면 이렇게 예시 있죠? 이제 본인의 신원을 밝혀주셔야 돼요. 몇 시 어떤 수업 듣는 누구인지. 제가 한 과목만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시 어떤 수업 누구다 라고 밝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모르겠다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도 좀 시간이 늦으면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답을 제가 좀 친절하다라고 느끼진 못할 거예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구글링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찾아보고 나서도 안 나온다, 혹은 나왔고 이제 봤는데도 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면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좀 모르는 게 나왔는데 구글링 하는 그 과정도 없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좀 여러분들 실력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사고력에도 그대로예요. 사고력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 질문을 받았는데 약간 좀 본인이 좀 고생하거나 찾아본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찾은 링크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부분을 설명해줘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찾아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글링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렇게 구글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발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구글링 무조건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구글링을 통한 좀 개발을 자주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구글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구글링을 모르는 방법, 하는 방법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처음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좀 더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구글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럴 때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학원 나와서 질문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몇 시 수업, 어떤 과목, 누구, 이런 거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은 본인이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도 돼요. 그냥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업 첫날인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이런 습관을 이제 처음부터 잘 들여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구글 안 쓰고는 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개발의 막대한 내용이나 지분들이 구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초보자든 이제 숙련자든 구글에 좀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검색이 중요한데,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구글에 한글로 검색해도 그 자료는 다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입력해도 잘 나옵니다. 적용을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적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야 되겠죠. 적용하기 쉬운 자료. 이런 거는 이건 개념이라서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그럴 텐데, 이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빙이나 챗GPT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게 검색이랑도 직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잘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언어는 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나와요. MySQL, 오라클, 여기 있네.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MySQL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되게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근데 이제 자료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자료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자료의 양이 많은 만큼 좀 걸러야 될 것도 있는데, 초반에 보시면 영어로 된 페이지 있죠? 여기 말고 여기는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되게 저도 많이 이용했던 페이지예요, 공부할 때. 영어로 된 사이트가 여기는 조금 그냥 원문 같은 거 있죠, 원문. 도큐먼트 사이트 이런 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뭐 봐도 상관없는데 그 도큐먼트는 이제 전문 용어라든가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방해할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또 걸러야 할 것 특징에는 이제 뭐 이런 자료들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공부하거나 찾은 거를 정리해서 좀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로그 운영자가 그 강의를 듣고 내용 정리해 놓은 노트, 그런 성격인 페이지는 피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블로그 주인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가는 없을 거예요. 이 찾아보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쉬운 자료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아보려면 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을 텐데, 어, 여기 있죠. TCP 이런데 보면 문법도 나와 있고, 여기 아마 다른 언어도 알려주니까 뭐 이런 DBMS 수업 빼고 뭐 다른 언어도 공부하고 싶다, 여기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하는 이유는 좀 모르는 거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전제 조건은 이런 겁니다. 뭐 고민을 통해서 해결 불가능한 상황,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뭐 함수 MySQL이라는 거에 함수가 뭐뭐 있는지 이 머리를 뭐 싸매고 끙끙대봐야 모르죠. 그럴 땐 찾아봐야 돼요. 찾으면 다 나오고, 또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거 있죠. 이런 뭐 제어 흐름 함수니 뭐 내장 함수니 뭐 이런 거를 싹 외우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떠오를 수가 없죠. 왜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찾아보는 것도 그렇게 막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스스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찾아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그 경우가 좀 판가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많이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좀 되게 자료가 많죠. 개수만 해도 몇 개야? 1억 1,800만 개 정도 되네요. 이거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 엔진은 피하고 구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구글. 자료의 뭐 질적, 양적 측면에서 좀 차이가 큽니다. 좋은 양질의 정보는 구글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찾아볼 때 약간 이런 페이지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를 찾으려고. 그럴 때 뭐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고 클릭하고 봤더니 좀 어렵다, 뒤로 가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료 링크를 누르면 여기 위에 탭 쌓인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몇 개 꺼내 놓고 이거 좀 괜찮은 거 같네,
킵.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킵. 이것도 뭐 사용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킵 괜찮으니까. 이거 영어야. 좀 보기 불편한데 하면 그냥 닫으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영어라고 해서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클릭하고 한국어 번역하시면 돼요. 그죠? 잘 나오죠? 최소한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막 정리가 잘 된 내용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마치고 남은 페이지만 이제 참고해서 본인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이 보기 편한 거 그걸 킵해 두세요. 나중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학원분들만, 이 학원 컴퓨터는 공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개인 자료 있죠? 여러분들 자리 로컬 PC에는 남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녹화하는 거, 화면 녹화하는 거 올려드린다고 했죠? 보시면 1일차에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1일차 영상,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이 올라올 거고, 2일차에는 내일 영상이 올라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제가 올린 영상이나 수업 페이지에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복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수업 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 활용하는데 좀 웬만하면 지금 수업 페이지가 그대로 수업하고 있는 내용 이게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올라오는데 결석해도 상관없겠네,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녹화를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이 있는 만큼 이 제 자리도 다른 강사님들이 쓰고 또 녹화도 하시니까 수업이 많은 강의실이면 강의실일수록 이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해두는데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녹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끊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영상 녹화하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녹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석한 다음날 수업 내용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결석한 날 수업 1차에 있는 영상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 좀 영상으로 복습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 녹화하는 거는 이거는 학원에서 어떻게 하라 해요? 학원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 재량으로 녹화하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강사님들은 녹화 안 해준다, 영상 안 올려준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 방침도 아닐 뿐더러 이건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 빠진 날 수업을 영상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작은 이제 정각이 아니라 정각에서 10분 있다 시작할 건데 저희가 2시 시작이죠. 오후 2시 이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시 10분에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뭘 해야 되냐? 전날 수업, 전시간 수업 복습 내용 하시는 시간이에요. 복습하는 시간. 그래야 이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늦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이제 여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뛰어오고 그러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고의성 그런 것만 없으면 돼요. 예습은 딱히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복습하기에도 좀 시간이 벅찰 거예요. 왜냐면 이게 4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도는 10분이 지난 시간부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교재는 없어요.
뭐 책은 나중에 뭐 내용이 2% 정도 부족하다, 그때 가서 봐도 충분해요. 아시겠죠?